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 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깃은 다수의 개발자와 협업을 통해서 코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보통 우리 개발자들은 보통 자신의 컴퓨터인 로컬 저장소에서 대부분의 개발 작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격 저장소로 자신이 작업한 소스 코드와 커밋을 올려서 우리가 협업을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서 운영하는 브랜치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깃 저장소는 뭐 원격 저장소든 로컬 저장소든 고유한 브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커밋은 어디에 되느냐? 브랜치에 되기 때문에 각각의 로컬 저장소든 원격 저장소든 커밋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컬 저장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브랜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커밋을 하게 되면은 커밋한 거를 푸시를 하게 되면은 원격 저장소도 이 커밋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브랜치가 필요한데, 똑같이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모든 대부분의 커밋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 있는 거를 로컬 브랜치라고 얘기하고, 원격 서버에 있는 브랜치를 리모트 브랜치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처럼 로컬 저장소든 원격 저장소든 각각의 브랜치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브랜치는 서로가 푸시나 패치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커밋을 주고 받을 때 서로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격 저장소에 브랜치가 있다고 해서 원격 브랜치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로컬 저장소에 이 브랜치를 생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격 브랜치도 원격 저장소도 로컬 저장소에 새로운 브랜치가 있다고 해서 원격 브랜 저장소에 원격 브랜치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는 가능하지만은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저장소를 동기화해 주는 과정을 해 줘야지만은 로컬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가 원격 저장소에 생성이 되고, 원격 저장소에 있는 브랜치가 로컬 저장소에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저장소와 로컬 저장소가 서버에 대한 브랜치를 동기화해서 공유를 할 때 대부분의 브랜치 이름은 같은 이름을 쓰지만은 반드시 이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름의 브랜치도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컬에 AA라는 우리가 테스트용 브랜치를 하나 만들어서 썼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서버에다가 동기화해서 올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AA라는 브랜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근데 B라는 개발자도 똑같이 테스트용으로 AA라는 브랜치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거를 이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브랜치 이름이 똑같잖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충돌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A1이라는 임시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브랜치를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GitHub를 통해서 우리가 실습 저장소와 원격 저장소의 브랜치 관계를 한번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GitHub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저장소를 생성합니다. 또는 이제 뉴 리포지토리를 클릭하셔서 우리가 기스터지 06이라는 우리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새로운 저장소를 만들면은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URL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이 URL을 복사해서
새로운 원격 저장소 리모트 애드 오리진으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원격 서버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긴 리모트 -v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패시와 푸시 이렇게 원격 저장소가 오리진이라는 별칭 이름으로 등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